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3년부터 보건절제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지원 집사라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보건절제부에 활동했던 보고를 좀 드리고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회장 그리고 이제 장지은 집사님께서 이제 서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 혼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다 해먹고 있습니다. 보건절제를 맡아서 열심을 다해서 이제 혼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절제부에 어떤 일이 있다 하시면 내가 거기 임원이다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건절제부장이 되어서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것이 교인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접했을 때 가장 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좀 가장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가 예전부터 뉴스타트 건강기별을 가지고 유용한 건강 정보들이 어느 또 단체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어떤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누구보다 실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이 바쁘고 저희가 또 무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건강 기별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병이라는 게 한 번씩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병이 생기면 저희가 또 극복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좀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바른 자세 또는 운동하는 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하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나요? 이걸로 넘어가나? 잠깐만요. 꽂았구나.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 몸이 바로 서야 내장기들도 바른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를 잘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 보시면은 피사의 사탑이 서 있는데 처음에 기초를 잘못 닦게 되면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기초를 가장 단단히 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튼튼해야 똑바로 설 수 있고 자세가 바로 설 수가 있는데요. 발은 이렇게 아치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엄지발가락의 중족골두하고 또 이제 또 다섯째 발가락의 중족골두 그리고 뒤꿈치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모양으로 안정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발바닥 근막염이라든지 무지해반증이라든지 평발이라든지 요족이라든지 어떤 심줄염 같은 발의 통증을 일으키는 이런 질환들이 다 발의 모양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인데요. 발이 정면을 이렇게 향해서 서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서 서고 있는지 또는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서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에 굉장한 좀 영향들을 크게 미쳐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양반다리를 하고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무지외반증이라든지 발바닥 근막염 이런 것들의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짱다리를 하게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짱다리를 하게 되면 평발이라든지 오리궁뎅이라든지 전만증 또는 이제 무릎이 뒤로 젖히는 뺑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들이 오게 됩니다. 그거에 따른 좀 어떤 내장기들의 어떤 역할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자세를 저희가 똑바로 하고 걷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발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걸어야 건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의 그 별내교회 자랑인 이 발 마사지 봉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 발 반사표를 보시면 이제 엄지발가락 쪽에는 목이라든지 또 뇌라든지 또 새끼발가락 쪽은 고관절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제대로 완전히 의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우리가 똑바로 추진을 못하고 걸었을 때는 이 앞에 사람 보시죠? 그 고관절에 이렇게 이 고관절 보이시죠? 고관절이 잘 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 자연적으로 목이 앞으로 숙여지게 돼요. 목이 앞으로 숙여지게 돼서 앞으로 나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목이라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또 뇌로 혈관에 잘 혈류가 가지가 않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되면 목이라든가 머리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두통이라든지 혈압이 좀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바깥쪽 발가락의 5번째 발가락 쪽에 힘이 없어서 옆으로 자세가 이렇게 좀 틀어지게 된다. 그럼 골반의 균형이 깨지면서 어깨까지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깨에 오십견이 온다든지 고관절에 염증이 온다든지 허리 디스크가 외측으로 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걷는 연습을 모습과 이런 것들 바르게 걷는 모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엄지발가락하고 발가락 발 뒤꿈치하고 이렇게 연결된 선 있죠. 이 선하고 이 선이 그리고 신발을 신었을 때 이렇게 딱 맞닿게 되면 우리가 발이 약간은 외회전하게 되는데, 이게 해부학적으로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발가락에서 이 발 뒤꿈치까지 연결된 데가 5도에서 7도 정도가 정확하게 우리가 해부학적인 모습으로 앞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발 앞에 발에 신발이 안쪽 면을 딱 맞춰가지고 서 있을 때가 거의 그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11자로 걷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11자를 만든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주먹을 하나 가운데다 끼면 한 8cm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주먹을 이렇게 틀어서 안쪽에 되면 한 5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걷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도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안짱다리. 그렇죠. 똑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반다리. 예, 그래서 양반다리랑 안짱다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5도에서 15도 사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11자로 걷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발가락을 보세요. 이분 맨발 걷기 한 20년 하신 분인데 발가락이 이게 엄지가 bal짝 섰죠. 여러분 걸을 때 신발 압축이 엄지발가락이 닿는 걸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별로 없으실 건데, 신발을 신게 되면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그 코어 머슬들의 사용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걸을 때 앞발로 엄지발가락으로 신발 압축을 치면서 걷는다. 발로 차듯이 걷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걸을 때 이제 주먹 하나 끼죠. 11자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걷습니까? 발 뒤꿈치부터 바깥쪽으로 발바닥이 닿고 그 이후에 엄지가 닿은 다음에 추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 걷는데, 가슴을 딱 펴고 어깨를 하강하고 후인한 상태에서 이렇게 딱딱 걷는 연습을 해주시는데, 전방은 한 10m 정도를 보시고, 그리고 팔은 이렇게 앞뒤로 흔들지만 뒤로 주로 쳐주는 식으로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좀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빨리 걷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갈 때 즐거운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서 걸으셔야 가슴이 펴지고 가슴으로 이제 걷게 되는 건데, 이 가슴으로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모습을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 자연적으로 좀 건강한 모습으로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도에서 7도 정도 11자로 걷는 모습, 보행 간격은 한 8cm, 5에서 13cm 사이고, 걷는 속도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초당 한 1.6m 걷는다 생각하세요. 굉장히 좀 빨리 걷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걷게 되는 그 분당 그 보행이 한 90에서 120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한 7,000보 이상 걸으시는 게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폭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쪽 보시면 이제 오른발과 왼발의 뒤꿈치 사이가 이제 보폭인데 자기한테 가장 맞는 보폭으로 걸으셔야 될 거예요. 그 보폭이 얼마나 될까요? 써 있죠. 키에서 100cm를 빼는 거예요. 그럼 1m를 빼면 만약 1m 70이다 그러면 70cm 정도의 보폭으로 걸으셔야 딱 맞는 보폭이 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걸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보시자면 소리가 안 들리나요? 양발을 모아서 곱게 만든 다음 주먹이 들어갈락 말락할 정도로 발과 발을 벌린다. 그 다음 발을 11자로 놓아야 하는데 이때 엄지발가락 가운데에서 뒤꿈치 가운데를 이은 선이 11자가 되도록 놓는 것이 좋다. 이 상태로 발과 발 사이의 너비를 5에서 15cm로 걷는다. 두 다리의 간격을 잘 맞춰서 걷지 않으면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걷게 된다. 뒤꿈치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 발 가운데, 엄지발가락. 걸을 때는 발에서 발목을 중심으로 발을 구르며 3회의 지면 터치가 일어나야 한다. 천천히 발을 앞으로 뻗은 다음 뒤꿈치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바닥을 디딘다. 너무 바깥쪽으로 닿으면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니 주의하자. 몸을 앞으로 움직이면서 몸이 가운데로 왔을 때 발 중간에 체중이 실리고 반대쪽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실린다. 단, 체중을 이동시키되 딱딱딱 끊어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부드럽게 움직여야 한다. 네, 이렇게 짧게 쇼츠 형식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죄송합니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발을 신고 걷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의 코어 근육들이 좀 단축이 됐기 때문에 소리 좀 켜주시겠습니까? 부터 보호되는 대신 높은 굽과 깔창 때문에 움직임이 거의 없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을 때 그제서야 발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발은 52개의 뼈와 38개의 근육, 214개의 인대가 지탱하며 움직이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맨발로 걸으면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발이 고르게 지면에 닿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안정적인 아치 형성과 함께 발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이는 우리의 전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발을 잡아주는 근육을 이제 발 풋코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맨발 걷기예요. 이게 같은 70대 환자 MRI의 그 발 사진인데 한쪽은 근육이 거의 없고 다른 분이요. 이거는 20년 동안 맨발 걷기 하신 분의 그 발의 풋코어 머슬인데 근육인데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넘어져도 부러지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저렇게 풋코어가 약하면 넘어지기도 쉽고 이렇게 넘어지면 또 이제 대퇴골두 굴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발 걷기를 많이 하진 못하시기 때문에 발가락 운동하는 풋코어 운동하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바닥에 댄 채 엄지발가락만 올렸다 내리기. 두 번째는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 올렸다 내리기. 세 번째는 전체 발가락을 올려 부채처럼 편 상태에서 새끼발가락과 엄지발가락만 차례대로 내린 후 5초간 버티기. 어렵죠? 마지막은 안 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수축하기를 반복하면 된다. 자, 이 마지막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 발에 이제 이렇게 아치를 만드는 운동이 이제 짧은 발 만드는 운동이거든요. 이 운동이라도 좀 열심히 해주셔서 발의 아치를 형성해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모아손 상태로 서는 연습이라든지 걷는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코어 근육들을 많이 잃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 50분까지 시간을 잡아가지고 너무 급작스럽게 빨리빨리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짧게 사업만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2022년도 이제 연말에 이제 이창희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보건절제부장에 대해서 맨발 걷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굉장히 장로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과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서 장로님께서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맨발 걷기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또 이렇게 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창희 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삼육대학교에서 400m 되는 트랙을 한 10바퀴 정도 걸으면 4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좀 걸었고요. 강남 대모산에서 맨발 걷기 배우러 한번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같이 가서 배웠었고, 그리고 7월 달에는 금대산에서 맨발 걷기, 또 10월 달에는 하남 미사 뚝방 걷기, 또 이제 올해 초에는 대전 개족산에 가서 맨발 걷기 성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6일 날 맨발 걷기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시행했는데요. 지역 주민 한 50명 정도 참석을 해주셨고, 저희 교인들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해서 이렇게 성황리에 강의를 듣고, 또 중앙공원에 가서 맨발 걷기 체험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다과 모임도 가지면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3차 때 이제 발 마사지 봉사를 팀에서 한 20명 정도 이상 그 발 마사지 봉사를 지역 주민들한테 해주시고, 아마 현재까지도 한 10여 분 이상 와서 좀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 사회와 또 연결이 되고, 또 이제 그분들에게 저희 건강 기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좀 알리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는 맨발 걷기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10월 4일 날 이제 한하계 해수욕장이라는 맨발 걷기 활성화된 곳에 가서 또 맨발 걷기 체험 및 또 지혜 활성을 결성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맨발 걷기에 좀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들이라도 열심히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참여 의사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없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